네, 플리키뱅 하면 드릴, 그 중에서도 브롱스 드릴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데뷔 싱글 마이닌자스와 같은 해 출연한 쇼미더머니 경연곡 등을 통해서 그는 국힙 드릴 래퍼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했죠. PCR리송 부상 시 대체 선수 투입 싹 가능할 정도의 날카로운 외모와 어색하지만 마른 몸에서 나오는 중독적인 제스처, 그리고 왠지 모르게 거대한 이무기를 거느리고 있을 것 같은 음악 외적인 요소들도 매력 포인트였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는 플리키뱅은 드릴 아니면 뭐 하나 할 줄 없는 래퍼로 낙인 아닌 낙인이 찍혔습니다. 거기다 노엘과의 일시적인 비프에서 벌어진 일들과 한 프로젝트의 작업 과정을 다룬 다큐에서 함께 출연한 래퍼들과 드릴 존목단이란 이름으로 묶이며 래퍼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죠. 근데 요즘에 와서 플리키뱅은 장르 팬들로부터 완전히 달라진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플리키뱅이 그 단기간에 어떻게 그렇게까지 상반된 반응을 얻을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먼저 이 형님은 작업 발매 주기와 그 퀄리티가 점진적으로 다가오르는 게 보였어요. 시작은 플리키뱅을 오래전부터 샤라웃해오고 쇼미 팀 프로듀서였던 그루비룸의 휘민, 아니 릴모시핏과의 합작 앨범이었습니다. 릴모시핏이 쇼미 끝나고 바로 같이 하자 할 정도면 이 사람 뭔가 다르긴 한가 보다 하고 생각한 리스너들은 앨범이 드랍되자마자 꺼내들었어요. 하지만 모두의 부푼 기대치를 한풀 꺾어버리듯 릴모시핏과 플리키뱅에겐 엇갈린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휘민이 플리키뱅이란 악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심한 결과를 AAA에서 선보인 바 있는 사운드를 이식해서 이번 합작 앨범에 잘 담아냈다는 호평과 함께 정작 그 메인 악기인 플리키뱅이 해당 비트를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화했다는 점이 호평으로서 공존했죠. 랩에서 터지는 타격감은 비트와 좋은 합을 이루지만서도 트랙을 넘길수록 뚜렷한 차별점이 없는 랩과 완급 조절에서 부족한 기량을 드러냄으로 인해 귀에 피로도가 쌓인다는 점이 주된 비판점이었고요. 때문에 작은 볼륨의 앨범임에도 중간에 듣다 힘들어서 껐단 말이 꽤나 많았습니다. 물론 플리키뱅이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 각곡의 러닝타임을 2분 내외로 끊고 본인과 상반된 느낌의 아티스트들을 피처링으로 때려 넣고 중간에 싱랩도 하나 쓱 까줘서 텐션을 풀어주는 시도도 했지만 몇 가지 스타일로 특정되는 가사와 플로우가 발목을 잡다 보니 많은 리스너들의 만족감을 채워주지 못하는 결말을 맞았죠. 나는 가스트레이트 크라임씬 가서 떼지 모든 타입 캔 다리를 다쳤나 절뚝될 레인 빅파이의 캐너로 바이브스 접보고 싶으면 하늘을 봐 내가 싫으면 DCL 봐나 만들어줄 수 있어 너는 근데 플리키뱅은 이런 지적들을 수용하면서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갔습니다. 플리키 시즌 앨범 작업이 마무리되고 그게 자신의 손을 떠나 엔지니어한테 갔을 때도 작업을 쉬지 않고 매일같이 곡을 만들었다 하니까요. 그니까 플리키뱅한테 있어 작업은 하루 일과 중 밥 먹고 똥 싸는 것만큼의 필수 코스였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 형님이 별 생각 없이 곡만 주고 장창 찍어낸 것도 아닙니다. 다가올 정규 1집의 트랙리스트 구성을 위해 상당히 치밀한 계획하에 곡을 만들었죠. 플리키 시즌에서 드러낸 약점들을 보완하려 볼륨을 늘리면서 그 안에 다양한 랩 스타일과 프로덕션을 차용하고 피처링진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일률적인 방식을 피하며 앨범의 구성을 견고히 하는 방향으로 플랜을 가져갔습니다. 또한 랩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무언가를 가다듬으려 하기보단 본인의 강점을 보다 살려서 텐션을 벌스 내내 유지하는 공격적으로 때려박는 식의 랩을 고수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첫 정규 앨범 더 프레덱터는 그에게 170도가량 등돌렸던 리스너들의 마음을 되찾아오며 이제 플리키뱅을 들을 존목단에서 빼자 혹은 노엘한테 깝칠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식의 대체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5개월 뒤에 발표한 더 프레덱터 2, 여기서 플리키뱅은 또 한 번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진짜 짧은 주기로 큰 사이즈의 앨범을 계속 발표하는데 이렇게 육각형으로 디벨롭되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는 신인들의 커리어로서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는 우상향 곡선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그렸습니다. 물론 이게 운발 아이템 돌린 것 마냥 만들어진 결과는 아니에요. 플리키뱅은 톤 운용과 플로우 디자인 같은 끈질긴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서 남들과 다르면서도 사람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느낄 수 있는 최적의 것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죠. 그니까 많은 래퍼분들이 놓치고 가는 학구적인 면도 그는 갖추고 있단 거예요. 그게 더 프레덱터 2에 적용됐고요. 지금 저한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거는 지금 커리어를 시작하거나 신인이라고 불리거나 이러한 여러 분야에 있는 친구들한테 같이 일하자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뭔가 결과물을 내고 이런 거에서 되게 행복을 얻는 것 같아요. 신이 아니고 트레이비, 로지바비, 플리키뱅, 심지어 플리키뱅 요번 앨범 제가 한 2번 연속으로 돌렸던 것 같아요. My name is Blackie, B-I-N-G-O-A-T 빅토리안 팀 샬리지 I'm 22 but savage 래퍼날 접하기만 해도 죽어 내 기분 마치 에볼라 내 총알만 마무야 왜냐면 네 새끼 자꾸만 하잖아 솔라 Everything K 난 전부 다 소지 드디어 잡았어 gal in the lobby 난 싫어 bitch 왜냐하면 걔는 헐
보통 속편이 전편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지 않다지만 플리키뱅은 전작의 기운을 아는 채 후속작에서 더 인상적인 결과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던 데는 플리키뱅 본인에게 남겨진 가장 커다란 짐이었던 가사의 진부함을 덜어냈기 때문이고요. 장르의 전형적인 작사법을 따라가고 그 속에서 본인만의 판타지적 요소를 주입하는 방식은 전작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지만 중간중간 실수로 유발하는 개드립 가사가 공격적인 랩과 대비되어 그 효과가 더 컸습니다. 그런 점에서 회사 보스인 어네듀의 장점을 잘 흡수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케팅도 성공적이었어요. 두텁게 깔리는 본인의 톤과 달리 청량하면서 하이톤의 트레이비와 주고받는 마이네이미스는 틱톡 릴스 쇼츠에서 누님들의 챌린지 바이럴을 타면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고세고의 참여로 일찌감치 기대를 모았던 도쿄는 고세고 그 자체로 화제성을 모아 달달한 스트리밍 수를 챙김과 동시에 앨범의 색을 해치지 않은 선에서 목소리 활용을 잘했다는 평을 얻었죠. 또 앨범 발매 전에 피처링 참여진들의 특징을 잡아서 그들을 늑대인간 캐릭터로 묘사했다는 점도 괜찮은 마케팅 수단이었다는 반응을 얻었고요. 한편 플리키뱅의 우직하게 갈기는 랩은 기존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그 매력을 떠받쳐주는 특색 있는 프로덕션과 결합되니까 랩에 담겨있는 고유의 파워풀함이 가중됐어요. 뭐 그런 점에서 해당 작업물을 통해서 이제 플리키뱅은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 다른 한국 드릴류 래퍼들보다 한 발짝 앞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랩을 뱉을 때의 펀치감도 독보적인데 비트를 고르는 안목도 뛰어나다 보니까요. 사실 제가 쇼미더머니에 나온 래퍼인데 쇼미더머니 나오고 나서의 다른 래퍼들의 행보를 봤을 때 잘 안 됐거나 망했다고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다작을 안 한 래퍼들이 저보다 많이 뒤처진 래퍼들이 많아진 것 같고 저보다 심지어 더 잘 되고 있던 래퍼들이 되게 떨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작을 한 거에 너무 스스로 대견하기까지 하고 되게 인생의 초점이 하루하루가 다 음악에 맞춰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들과 달리 되게 열심히 해서 너무 뿌듯합니다. 그리고 플리키뱅은 정식 커리어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벌써 3번째 정규로 컴백을 했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트랙 수예요. 정규 2집에 15트랙을 때려 넣은 것도 대단했는데 3집은 거기에 4트랙을 더한 19트랙이니 말이죠. 이거는 웬만한 자신감과 헛슬이 동반되지 않고서야 이룩하기 힘든 성과인데 플리키뱅은 그걸 보란듯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리하다시피 트랙 수를 늘렸음에도 앨범을 내리드는데 물리는 맛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싱랩 퍼포먼스의 향상과 프로덕션 및 사운드의 확장 덕분이죠. 먼저 그는 앨범의 구성적으로는 앞선 정규작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가져갔어요. 드릴, 트랩, 싱랩 등을 적절하게 섞어가며 앨범의 흐름을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게 이분하게 조절했죠. 근데 그 안에서 임팩트는 더 프레젝트 시리즈보다 더 강렬했는데 저는 그 이유가 지금까지 플리키뱅의 취약점으로 꼽히던 싱랩의 영역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매력을 마침내 개발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예전 플리키뱅이 싱랩을 선보였을 땐 솔직히 그 안에서 큰 메리트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냥 앨범 내에서 막 쏟아내기만 하고 끝내면 사람들에게 친절한 감상을 제공할 수 없으니까 앨범의 구성미를 갖춘다는 명목으로 싱랩 하나 끼워 넣어야지 하는 일종의 구색 맞추기에 가까웠죠. 하지만 이번 앨범 중반에 배치된 싱랩 넘버들은 플리키뱅에게 더 큰 가능성을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CK와 함께한 롱리브에서부터 뭔가 범상치 않음을 보여주더니 그로부터 이어지는 3개의 트랙들에선 이제 싱랩도 자신의 주종목인 것처럼 소화했어요. 튠을 먹인 보컬은 하이톤과 로우톤을 오가며 아슬아슬함과 안정됨 사이에서 쾌감을 제공하고 묵직한 베이스 리듬과 어우러지는 플리키뱅만의 허스키한 톤은 마치 앨범 컨셉인 악마를 자신과 일체화시킨 듯한 기분도 들게 했죠. 아는 척하지만 나를 비추던 놈이 한국 힙합 와이싱을 보냈었던 준 I feel like how I blow like a whistle 돈 좀 벌었다고 생겨버려 벼슬 Dream for me like a walk Dream for me like a talk 그만 말 걸어 자꾸만 저같이 살아 불러라 그래 내 또한 앨범 안에 트렌디함을 품는 동시에 다양함과 콤팩트함이 내포된 프로덕션도 앨범 퀄리티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였어요. 두껍게 내려찍는 베이스라인에 곡이 슬슬 버겁다 싶으면 과장된 신디사이즈를 내세운 트랙으로 귓구멍을 샤워시켜주고 또 중간에 인터루드 내지 인터루드 형식을 표방한 트랙들을 끼워 넣음으로써 청자의 감상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었죠. 이는 앨범 프로덕션을 거의 홀로 도맡다시피 한 시그사워 형님의 서포트가 있었기에 가능했고요. 플리키뱅에게 최적화된 사운드의 비트를 제공하고 그게 한 방향이 아닌 여러 갈래로 퍼졌다는 점에서 플리키뱅의 드릴 래퍼 이미지를 벗겨내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도 할 수 있죠. 짧게 등장한 방달의 비트도 감초 역할을 톡톡히 했고요. 또 이 밖에도 피처링으로 참여한 창모, 김하온, 트레이비와 재밌는 그림을 만들고 본인이 공식 작업물에 처음으로 셀프 프로듀싱한 곡도 내세우면서 그는 어느덧 전천후 플레이어로 뻗어나가는 움직임을 보였죠. 그만 인간 개난 꽃들어가지 변호사 방은 날 반킬과 남편했어 기왕사 한편 최근에 래퍼블리 무한사이퍼에서 벌스를 미친듯이 꺼내며 화제를 불렀는데요. 그래서 전 이걸 보면서 플리키뱅이 그만한 양의 벌스를 즉석에서 랜덤으로 돌려지는 비트에 끼워 맞출 수 있던 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다양한 스타일의 비트와 BPM에 맞춰서 숱한 작업물들을 만들고 연습한 그 결과가 무한사이퍼란 특수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빛을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무한사이퍼가 출전 래퍼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의 허슬을 평가하는 척도로 비춰지기도 했고 그런 대목에서 플리키뱅은 합격점을 받았다 할 수 있고 앞으로 더 밀도 높고
더 방대한 작업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라 기대감도 들게 했습니다. 한국 힙합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자기 색과 사운드와 플로우 디자인에 대한 꾸준한 연구, 그리고 편법보다 작업물로 밀어붙이려는 마인드셋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네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그래미를 정말 제 목표로 항상 삼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명예와 돈도 관련돼 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 음악을 즐겨주고 인정해주고 뭐 그래 준다면 그거로 다인 것 같아요.